네, 오늘은 양천갑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제1장 1, 2, 3단지 종안원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주는 1타 강사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로 이제 다 우리 주민들 맞죠? 네, 양천갑에 거주하고 그다음에 마치 이렇게 면면을 보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은 아니죠. 오로지 우리는 부동산 투기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고 너무 불편하다. 그다음에 너무 억울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제1장 1, 2, 3단지 종환원 이것도 상향이 아니라 환원이라고 하는 이유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재산권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부가 얘기하는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거하고는 살짝 결이 다른 매우 억울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왜 종환원이라고 하는지 이거부터 한번 제가 보면은 일단 그전에는 우리가 몇 종, 1종, 2종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부가 2004년도에 이거는 좀 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시가 점점 확대되고 집 짓겠다, 집과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것은 종을 구분해서 엄격하게 도시계획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종을 세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 특히 1, 2, 3, 4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2004년 2월에 이게 확정이 돼요. 근데 이거를 확정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쿡쿡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종세분화 매뉴얼 기준이에요. 특히 이제 3종이 되는 기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적률이 200% 이상 초과하는 그런 건물이 전체 블록 내에 10% 이상 있을 때, 그러니까 블록 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단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1단지, 여기 한 블럭, 2단지 한 블럭, 이렇게 블록 내에 10% 이상 존재할 때. 근데 우리는 그 200%가 다 안 돼요. 목동 아파트는 주로 한 120, 뭐 5%, 3%에서 130%뭐 요 사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블록 내에 13층 이상 건물이 10% 이상이 있을 때. 주로 이제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층 5층이 있고, 그 다음에 12층이 있고, 14층이 있고, 15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층, 15층에 이제 해당되겠죠. 그래서 13층 이상 건물이 블록 내에, 다시 얘기하면 단지 내에 10% 이상일 때, 그럴 때는 3종이 되는 거예요. 3종이 되는 건데, 우리가 1, 2, 3종 요거 잘 아세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런데 그러면 목동 아파트 1, 2, 3단지는 어떠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3층 이상 건물을 봐야 되니까 총 34개 동이 있어요. 34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13층 이상입니다. 그럼 요거 계산할 줄 아시죠? 네. 그래서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서 이거 34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23.5%가 나옵니다. 10% 2배 이상 넘어가죠. 1단지 몇 종? 3종이 돼야 돼요. 3종. 네? 봐봐요.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23.5% 나와. 그럼 2단지는 어떠냐? 2단지는 뭐 10% 미치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2단지는 13층 이상 건물이 8동 있어요. 8동. 전체가 몇 개냐면 37개 동. 뭐 딱 봐도 20% 넘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100분율로 하면 요게 21.6%. 자, 10% 넘죠? 요거 몇 종? 3종. 2단지도 3종. 자, 그러면 3단지 봅시다. 3단지는
13층 이상 건물이 총 6개예요. 6개인데 전체 동수는 몇 개냐? 30개. 뭐 이것도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곱하기 100 하면 이건 뭐 아주 쉽네요. 20. 요것도 10% 더블. 요거 몇 종? 3종. 우리가 종 세분할 때 매뉴얼 기준상에 보면은 전부 다 10% 이상이 아니라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종이 돼야 되는데 2종이 된 거예요. 2종이 되니까 종 상향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켜라 해서 이제 우리가 종 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때 왜 다들 가만히 있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2004년도에. 자,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2종과 3종의 그 종이란 그 차이점이 뭔지 좀 오케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게 그럼 왜 1종, 2종, 이거 중요한지 한번 네. 설명을 할게요. 2종, 3종,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평상시 살 때는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한데 재건축을 하면은 사업자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용적률, 뭐 건폐율 이렇게 복잡한 게 있는데 2종은 우리가 원래 기준 용적률은 190이에요. 190. 다 190. 근데 이걸 허용하는 용적률이 이 2종은 200%. 이게 100%예요. 200%. 그다음에 3종은 허용 용적률이 230%죠. 30%. 엄청나게 차이 나죠? 용적률 30%면 30%만큼 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기여 하면서 우리가 최대까지 올릴 수 있는 게 다 250 맞아요. 근데 그 공공기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2종이. 그러니까 재산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건축을 하기 전에는 3종으로 원래대로 해놔야죠. 근데 우리가 참 보면은 억울한 게 뭐냐면 목동 아파트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인데 유독 1단지부터 3단지까지만 2종. 그 다음에 4단지부터 14단지는 3종.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록 내 13층 이상 고층 건물이 10% 이상일 때는 당연히 3종인데 1, 2, 3단지 10% 다 넘는데 그럼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냐? 그거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한번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그 당시 종 세분화할 때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회의할 때.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 회의를 할 때 그 속기록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원래 일할 때 기본은 의사결정 났을 때 그 회의 내용이 어땠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그 회의 내용은 고스란히 속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쭉 들춰봤어요. 속기록을 들춰봤더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2017년 8월에 한번 속기록을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2004년 2월 당시 종세분화 회의하던 그걸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저처럼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외부 전문가 아닙니까? 심의위원이 이래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 2, 3단지 보고 그런 거예요. 1, 2, 3단지를 2종으로 딱 해서 서울시 국장이 올리니까 이거는 2종 12층으로 하고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3종 상향이 가능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왜 이것만 2종이야? 3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환경적 밸런싱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사실 이것도 안 되지. 자,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이 이의 제기를 하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딱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2종으로 결정하는 대규모 아파트일 때 추후에 집단 계획을 할 때는 3종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구비했습니다. 요 말은 뭐냐면 요거 억울하다. 억울한 거 나도 아는데 요게 뭐 환경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포션이 있었겠죠. 비율이. 그러니까 뭐 요거는 다소 억울하긴 하지만 요거 나중에 재건축할 때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챙길 때 그때는 뭐 어김없이 3종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증거를. 박수 한번. 저기 의원님 잠깐만요. 예. 예. 그 의원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저희 지역의 그 정치인들이나 구청장님 뭐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 뭘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거는 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구청장도 계시고 이런 걸 하는데 아마 주민들이 막 이의 제기를 재건축 시기가 안 됐으니까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요구가 없으니까 거기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처음 결정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됐고 그다음에 잘못된 결정이 됐을 때는 곧바로 개선하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꼭 재건축만 관계된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를 거래할 때 이게 2종이냐 3종이냐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집은 사두면 3종이니까 어떻게 되고 이건 2종이야? 그럼 내가 왜 1, 2, 3단지를 사? 4단지부터 14단지를 사지? 왜냐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 훨씬 커지는데 이걸 다 따지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잘못된 거를 빨리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딱 걸린 겁니다. 서울시가 딱 걸렸어요. 딱 걸려서 제가 2017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님께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얘기하니까 맞거든. 논리적으로는 뭐 빼박이죠. 뭐 빼박이니까 일단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리고 또 곧바로 또 우리가 소통 엑스포 소집해서 주민들한테 이 사실을 일렀어요. 제가 이제 고자질을 했어. 요게 딱 걸렸습니다.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에 들어갔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부동산 경기 이게 너무나 과열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여의도에 뭐 개발한다고 그랬다가 박원순 시장이 개발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하도 부동산 경기에 과열되다 보니까 취소되고 막 이랬잖아요. 아마 이 국정을 운영하거나 시정을 운영하는 이런 단위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건 뭔가 좀 3종으로 해줘야 될 텐데 이거 해주는 즉시 또 그냥 목동 아파트 값 올라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 사무실하고 적절한 수위를 튜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좋다. 그러면 3종으로 해주겠다. 3종으로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아까 이제 190%가 이제 원래는 200%까지 이제 여기가 이제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이 2종은 이건데 3종은 기준 용적률이 200%고 이게 허용이 230%까지 가고 상한이 250%까지 가고 2종도 상한이 250% 가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기여를 막 19.2%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상한 갈 때는 원래 6.7%밖에 안 하고요. 만약에 이거 나 6.7% 주기 싫어. 그럼 그냥 230까지만 짓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200까지만 짓는 건데 뭐 좀 더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내야 돼요. 2종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그러면 3종이랑 똑같이 해주겠다. 3종이랑 똑같이 원래 2종은 기준 용적률 190%에서 허용이 몇 프로야? 200%까지만 가능한데 원래 2종은 1, 2, 3단지에 대해서는 기준 용적률이 190%라도 230%까지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3종이죠. 3종
3종이 230%까지 허용 용적률이 230%까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기부 체납 6.7% 할게 그러고 나서 250%까지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합원들이 사업자하고 같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종하고 똑같은 230%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조건 없는, 우리 주민들은 조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억울하게 당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상 조건 없이 이렇게 됐다. 그래도 뭐 임대 좀 집어넣자. 임대.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는 안 된다. 우리가 행복주택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공공임대는 안 된다. 공공임대 말고 민간임대 올려준 거에, 그러니까 전체가 20%니까 상향된 거에 보면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가는 한 40% 정도 되잖아요. 40% 용적률 올려준 거에 한 절반 정도 소형 아파트 같은 걸 해가지고 요거를 민간임대로 해주고, 요거는 이제 민간임대는 이거는 소유주가 누구예요? 소유주가 단지 아파트 주민이 소유주예요. 이거는 국가가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조합이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된 20% 분량을 요거를 8년간 임대하고 8년 뒤에 시세대로 매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조합원이 직접 임대 사업자가 돼서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민간 임대가 공공 임대랑 뭔 차이냐? 민간 임대는 그냥 전세라고 보면 돼요. 전세.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상으로 보면은 아파트를 다 지어놓으면 전세 물량이 없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는 다 입주하니까. 그런데 우리 목동 아파트는 50% 이상이 전세입니다. 전월세입니다. 뭐 저만 해도 전월세에 살고 있고, 그래서 실제 뭐 학군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민간임대라고 해서 좀 전세 물량을 확보하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 보면은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에 보면은 이거는 시세의 45%에서 55%의 거의 뭐 반 가격 아래로 제공하는 게 공공임대 아파트고,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뭐 시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작게는 85%에서 뭐 95% 이렇게 살짝 저렴하게 해가지고 주는 게 민간임대 아파트예요. 뭐 공공임대 아파트는 뭐 그냥 막 주고 우리 동네가 상당히 품격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잘 봐요. 지금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동 아파트가 한 14억 정도 하죠. 살면서 내 재산이 그런지 잘 몰랐어요. 한 13억 정도 하는데 어쨌든 요렇게 저는 요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요게 뭐 좀 더 지나면 또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분양 시점 보면 요게 뭐 한 20억이다. 새 아파트를 지었을 때 20억이다 하면 보통 전세가가 시세의 매매가에 어느 정도 돼요? 한 80% 되나? 7, 80%? 그럼 낮게 잡아서 보수적으로 27에 14. 이거 14억 정도 되잖아요. 전세값이 14인데 요거에 공공임대는 뭐 한 7억, 6억 주는 게 공공임대고, 민간임대는 자 우리가 한 90% 잡으면 얼마예요? 9억 플러스 4구 12억에서 13억이에요. 예? 저는 못 들어갑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이제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도 절대 못 들어가는 그 아파트가 목동 아파트 민간임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거꾸로 이거를 이건 조합이 결정할 일이지만 조합이 임대 사업하면은 수익이 크겠죠. 예? 수익이 크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조건 없는, 왜 사실상을 붙이냐? 민간 임대가 있지만 우리가 조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부 체납을 내 재산을 땅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이거가 기준이지 않겠어요?
기부채나 공공기업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 임대를 한 8년 동안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 한 20%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용적률 높여준 거에 그거 8년 동안 민간이 전세로 임대해 주는데 소유주는 조합이고 이거 8년 뒤에 팔면은 뭐 완전 대박입니다. 노후에 엄청난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잘 이것도 볼 수 있는 재산권이니까 주민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이거를 이제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아유 나 뭐 그것도 저것도 싫고 8년 뒤에 내가 뭐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 그냥 나는 뭐 우리가 수지를 조금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업자한테 그냥 넘길래 우리는. 그럼 들어오는 사업자 뭐 현대가 들어올지 뭐 롯데가 들어올지 뭐 삼성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야 니네가 이거 다 가지고 해. 그럼 대박이죠 거기는. 제가 물어봤어요 실제로 몇몇 건설사한테 아유 무조건 하죠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전세 돈이 들어오니까 90% 돈이 차입이 되니까 나머지 10%에 대해서 금융비용만 이자만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이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줄 쓸 거예요. 그냥 이거 민간인데 니네가 가져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줄 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건 없는 종환원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는 종환원이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조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피해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긴 있는데 더 파지티브한 네거티브 조건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이 붙은 그런 종환원이라고.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주 그냥 그 사탕발림처럼 너무 그 좋은 말씀만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렇게 좋게 뭐 삼정 환원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항상 저희가 말로만 듣던 이 얘기들이 실행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중간에 그냥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이게 또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되느냐 말만 하더라. 그리고 선거 때마다 하는 얘기 아니냐. 저는 하기야 뭐 2017년부터 했으니까 선거랑은 무관하게 진행한 거는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통과되려면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죠.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교통 영향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게 이제 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거 서울시가 다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또 안건으로 올리게 돼 있어요. 이게 1차로 이게 통과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로 넘어가요. 요거는 약간 조금 서울시가 황당한 뭐냐면 전체가 재건축됐을 때 뭐 경기도와 이 교통의 관계라든가 막 이런 걸 막 따지고 있어요. 교통 환경 좋아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그 경인로 대심도 파고 있죠, 서부간선 파고 있죠. 그 다음에 상암동까지 이어지는 저기 뭐 대교라든가 D 램프, H 램프 이거 만들고 있죠. 주변 환경이 엄청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 목동선, 강북선, 그 지하철 당연히 교통 좋아지겠죠. 철도 같은 경우에는요, 철도가 개설되고 10만 명 정도가 철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차량이 10만 대 준다고 보시면 돼요. 러프하게 봤을 때. 당연히 좋아질 텐데 살짝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조금 시비 거는 듯한.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무난하게 제 얘기를 믿으셔야죠. 예. 무난할 것 같은데 뭐 한두 번 이렇게 리젝트 당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통과되면 좀 그것도 고민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는 근데 이것도 12월 9일 날 한번 리젝트 당했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2달 뒤에 이게 열려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게 그런 적도 없대 사실. 그런 적도 없는데 이게 통과돼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두 개를 같이 열어라. 침까지 튀네. 투트랙으로 같이 열어라. 그래서 같이 열고 있어요. 자, 요런 거 안 궁금해요? 용적률 뭐 이런 거. 용적률, 그죠? 대부분은 용적률을 건폐율
그렇지. 아,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름이 너무 어려워. 자, 용적률을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용적률은 영어로 얘기하면 되게 그거 할 것 같아요. 용적률은 플로우라고 플로우 있죠. 바닥. 바닥? 그렇지. 뭐 층, 뭐 first floor, second floor. 우리가 저기 F로 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시면. 그리고 이거는 플로어, 이건 그 저기 뭐야, 플로어 에리어라고 에리어. 그다음에 요거 뭐라고 읽어요? 요거. 영어 좀 하시네. 라티오라는 거야. 라티오. 이게 무슨 라틴어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레이셔. 비율이란 뜻이죠. 그래서 층 면적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폐율은 building to land. 이것도 라티오가 아니라 레이셔. 땅에 들어가는 빌딩의 면적.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적률은 우리가 이렇게 가령 바닥 면적이 100평이야. 근데 용적률이 만약에 200%야. 이걸 같이 설명해야 되겠네. 네, 같이 설명할게요. 자, 바닥 면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면적이 100평이야. 그런데 용적률이 200%야. 그 다음에 건폐율이 50%야. 50%. 자, 그러면 이만한 땅이 있어요. 이만한 땅이 100평짜리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건폐율을 먼저 따져야 돼요. 건폐율은 50%래. 50%면 100평 중에 50평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짓든 4분의 1 나눠서 요렇게 짓든 어디다가든 50%만 질 수 있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50평. 50%니까 100평에 50%면 50평이죠. 반이니까. 그래서 50%니까 이거는 15%일 때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반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착각을 해줘야 사람들이 이제 알지. 네. 그래서 100평인데 건폐율이 50%면 50평에 해당하는 절반에만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건물을 올리는데 용적률이 200%야. 그러면 기준은 100평이에요. 건물 바닥 면적은 200평까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닥 면적이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50평이니까 50평짜리를 200평 지니까 몇 층? 그렇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면적 100평인데 용적률 200%, 건폐율 50%면 50평짜리 바닥 면적의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4층짜리 져도 되고, 이렇게 3층까지는 150평은 이렇게 짓고, 뭐 이렇게 해서 뭐 2개 더 줘서 뭐 5층이 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거는 건물 모양 디자인에 따라서 뭐 그런 거 봤죠? 위에가 좁고 또 뭐 심지어는 이런 건물도 있지. 중간에 붕 떴어. 뭐 이런 건물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저기 종로에 가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건물도 있고 이건 다 용적률과 건폐율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용적률, 건폐율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 2, 3단지 종 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발생했던 것부터 또 그냥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산권을 받는 데 있어서 어느 조건으로 했는지, 또 이 조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행복주택 같은 그 임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게는 명분을 주고 우리 자산은 지키고 또 이것을 잘 관리하면 우리 자산을 더 불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조건 좋은 그런 종 환원이 됐고, 그럼 이거의 현실성에 있어서는 현재 절차가 다 진행돼서, 자, 이것으로 오늘
1, 2, 3단지 종 환원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